합방 연출을 한 이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짓말이 색은 노랑 연주 역을 맡은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작품의 준영 역할의 기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의 이미지 첫 번째 장면을 만든 저는 이제 하상철로도 활동하고 모토코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둘이 이번에 이제 협업 개념으로 이제 만든 작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전공자나 종사자는 아니었고요. 좋은 기회로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학교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연출이나 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이야기를 찾기보다는 좀 일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찾는 편이 저에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겪었던 이야기들 중에 좀 재미난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에 중고거래를 했던 경험을 떠올렸는데 제가 딱 이 주인공 연주와 똑같이 행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서 이게 왜 마음에 남을까,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이걸 좀 작품으로 풀어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하상철 모토코 감독님도 설명. 네, 저는 이제 계속 그 이번 작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전 작업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천착하고 있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 이미지 그리고 영화 장치, 그런 영화 장치와 함께 이것들에 대한 이제 제반 조건,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시 이제 19세기 사진 이미지가 이제 발명이 되고 그게 영화 이미지로 그 19세기의 이제 당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열망과 비전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작업이 됐고요. 거기에 제가 또 이제 그 죽음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이미지들에 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 준비하면서 오디션 떨어져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감독님께 질문 많이 드렸고요. 솔직하게 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냐라고 물어보면서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인물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리고 사실 영화에서 어느 정도 표정이나 표현을 해서 비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사실적인 인물이라면은 내면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창작자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근데 이제 영화를 이제 독립영화를 하면서 전공자들이랑 많이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고가 올라왔었는데 제가 감독님의 본캐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분이세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년부장을 맡으시면서 선생님이신데 문득 이분이 바라보는 영화적인 시선 그리고 일상의 시선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만듦새보다는 저분의 시선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분이 또 어떻게 영화로 담아낼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고 또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준영을 연기할 때 그거는 이제 여자친구 역할이신 분이 극 중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왜 고민을 하냐, 되게 대수롭지 않게 계속 옆에서 상반대에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죽음 관련된 이미지의 그런 물성은 그런 것 측면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가 이제 마이브리지
마이브리지가 이제 그 움직이는 말 그거를 이제 그 작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이 세계가 이제 환영의 시대가 됐다고 이제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되게 역으로 이제 오늘날의 그런 사적인 죽음 이제 푸티지들이 굉장히, 물론 이제 굉장히 검열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죽음조차 이제 환영이 되어서 그런 지점들이 저는 이제 좀 충돌이 되어서,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연결을 시켜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레퍼런스로 이제 크리스 마커의 이제 태양 없이의 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 무슨 말 하려고 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불성과 이미지, 네. 네, 죽음의 이미지에 대해서. 크리스 마커 얘기가 나왔지? 네, 죄송해요. 네. 그 다음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만든 거는 제가 일단은 하상철 모토코를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기능을 완전히 이제 분리를 시키는데, 먼저 제작 과정은 어쨌든 이게 라이브로 제가 연주를 해야 나오는 이제 아웃풋이 그렇게 나와요. 몇 가지 모델들이 아웃풋이 라이브 연주를 통해서 그게 시청각 이미지 결과물로 나오고, 그거를 다시 이제 하상철이 이제 재편집 과정에 들어가서 몇 가지 장치들을 넣고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됩니다. 네, 아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소리 합성, 그러니까 모듈러 신스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작업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죽은 푸티지들에 있는 소리들 자체를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따와가지고 그거를 제가 다시 이렇게 사운드 프로세스 과정을 또 거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점이었는데요. 앞쪽에 이제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통화하기 전에 택배 상자가 잠깐 나와요, 인서트로.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케이블을 사서 시도를 했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빼놓은 케이블은 연주가 새로 산 거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아무튼 이건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기만적인 태도를 부각시키려고 넣은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빼놨다는 거는 그거는 덤으로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때까지도 제 입속을 좀 차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좀 부각하려고 넣은 장면이었고, 맨 마지막에 이슬이에게 받은 거래 후기는 사실 거기 보면 막 재편 상태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연주가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았음에도 그러니까 대충 보고 대충 후기를 작성할 만큼의 사람인데도 연주는 마음속으로 계속 어떡하지, 내가 왜 그랬지, 탈퇴할까 말까,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장면을 넣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아이스크림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맨 처음에 녹차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근데 제목이 사실 다른 제목이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좀 취소가 되면서 새로운 제목을 찾다가 아이스크림의 색깔을 결정하면서 그거를 제목으로도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색상이 가지는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노란색의 상징 중에 그런 뭐 거짓말, 비열, 비겁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서 선택을 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추가적으로 좀 더 생각했던 건 연주의 이런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약간 노란 신호등을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할지 아니면 그냥 거래를 취소하고 내 양심을 지킬지 이거에 대한 그런 고민하는 태도가 노란 신호등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우리말에 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연주가 한 거짓말은 아니면 준영이 가짜로 리뷰 쓰고 이런 게 새빨간 거짓말까지는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악의적인 마음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정직한 태도는 또 아니고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도 없고 그런 좀 애매한 이런 거짓말의 상태, 이런 기만의 상태를 표현하기에 노란색이 또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노랑이 강렬하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그 색깔을 선택해서 거짓말의 색은 노랑이라는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저는 다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다 하고 싶습니다. 전 돈만 있으면 독립영화만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지금 어저께도 새벽 1시까지 촬영하고 새벽에 급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지부인은 못 참여했어요. 저는 지금 MBC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고 한석규 선배님이랑 한예리 선배님 그리고 노재원 씨랑 찍고 있어요. 그거는 9월달, 10월달쯤에 방영할 것 같고요. 중간중간 틈 나는 대로 스케줄표 보면서 하고 싶은 독립영화 찍고 있거든요. 많이 연락 주시고요. 네, 돈만 많으면 독립영화만 찍고 싶습니다. 네, 독립영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앞으로 출연하시는 그 드라마 또 꼭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드라마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끝나면 제가 출연한 영화가 또 개봉합니다. 혹시나 늦더위라는 영화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늦더위도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옆에 네 배우님. 저는 그동안 잠시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이 딱 그 출산한 지 딱 2달 되는 날이라서 이제 빨리 다시 복귀해서 많은 활동하고 싶고 배역 가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급합니다. 네. 네. 저는 먼 미래를 봤을 때도 꾸준히 계속 영화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좀 스펙트럼을 더 넓히고 싶어서 어울리지 않는 역도 마다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독님 두 분. 저는 이번에 영화 찍으면서 제가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부족하고 뭐 이전에 경력도 없고 한데 이렇게 훌륭한 배우님들 만난 것도 그렇고 또 사실 아까 만틈새 이런 말씀하셨지만 제 영화 보면서 몇 번이나 눈이 질끈 감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상영 기회를 주신 건 아마 그 뒤에 있는 어떤 열정이나 아니면 가능성을 좀 좋게 봐주신 그런 다정한 눈썰미가 저한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데뷔작이자 은퇴작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고 그걸 용기로 삼아서 차기작을 준비하게 된다면 조금 더 덜 일상적이고 조금 더 골 때리는 그런 이야기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계속 이제 이런 맥락의 작업을 지금 이제 신작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언제 또 신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어디선가 상영이 되면 또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모토코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라이브 퍼포먼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있는데, 네, 혹시나 제가 이제 영화 장치라는 개념을 갖고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